네, 목요일 대담한 기자들의 뉴스 대담 시간입니다. 앞에 인터뷰를 잠깐 하느라고 평소보다 조금 늦게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 그리고 뉴페이스죠.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 대담은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MBC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김한 기자는 이제 저희 청취자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이름, 목소리인데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는 오늘 처음 나오신 거죠? 예, 네, 저는 소개를 좀 할까요? 네, 간단하게 저희 소개 부탁드립니다. 뉴스톱은 팩트체킹을 전문으로 하는 언론사고요. 2017년 대선 즈음에서 저희가 창간을 해서 지금 네. 그 기자들뿐만 아니라 각계 한 전문가 50여 명이 각 분야의 이제 팩트 체킹, 잘못된 정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언론사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처음 나오긴 했는데 굉장히 좀 마음도 편하고 익숙해요, 사실은. 왜 그렇죠? 왜냐면 제가 네. 김환 기자랑 네. 다른 방송을 두 개를 같이 해요. 오늘 어제 오전에도 김환 네. 기자랑 같이 뭘 방송을 하고 와서 그런 것도 있고 조승원 기자랑 굉장히 친합니다. 아, 그렇군요. 2006년에 제가 그 경향신문에 원래 있었는데 네네. 청와대가 아니라 그 경찰청을 같이 출입했어요. 네. 그래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그런 거의 프로 방송인 방송 일부 그렇게 그래요?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지금요? 7, 8개 방송을. 네. 예, 뭐 가는 데마다 만나더라고요. 저희 이준희 님이 문자 보내셨어요. 김재동 씨 닮으셨다고. 예, 제가 네, 어떻게 굉장히 생각하세요?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예전엔 표인봉 씨 닮았다는 얘기 들었고요. 유준열, 김재동 뭐 이렇게 약간 구강이 돌출된 분들이 많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네, 그럼 닮으신 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특정 언론사의 보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어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죠. 뭐 언론사 이름을 공개적으로 하는 건 좀 네. 부담스러우니까. 김준일 대표, 청와대가 비판했던 보도가 어떤 것들이었죠? 예, 정리 뭐 좀 고 해주시죠. 대변인이 예를 든 거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고민정 대변인. 예, 네. 그 한국어로 된 제목은 조선일보입니다. 일본의 한국 투자 10년 새 마이너스 40%. 네. 그리고 다운표로 요즘 한국 기업과 접촉도 꺼려 이렇게 했는데 일본어판에는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의 투자를 기대하나 네. 이렇게 나갔어요. 그리고 낯짝이란 단어를 일본어로 어떻게 썼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러게요. 저도 궁금하네요. 예. 네. 그리고 다른 기사를 보면은 나는 착할 선자, 상대는 악, 물음표, 외교를 도덕화하면 아무것도 해결 못해라는 한국어 기사가 일본어판에는 도덕성과 선악의 이분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하기도 했고. 조선일보 보도 내용들이죠. 예. 네. 그리고 조선일보 5월 7일자 보도를 보면 우리는 얼마나 옹졸한가라는 기사 제목이 네. 한국인은 얼마나 편협한가 뭐 이렇게 이제 제목이 바뀌어서 나갔다고 예시를 들었죠. 네네. 중앙일보 쪽에서도 뭐 여러 가지 칼럼 그리고 야후재팬 국제뉴스면에서 중앙일보 칼럼이 이것도 좀 제목이 바뀐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죠. 예, 뭐 네. 중앙일보도 몇 개 바뀐 사례가 있는데 닥치고 반일이라는 우미나 정책이라는 칼럼의 제목이 네. 무조건 반일이라는 우미나 정책 다음에 이퀄 한국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그렇게. 한국이란 거를 좀 더 이제 강조하는 뭐 제목으로 바뀌었다든지 이런 몇 개의 사례가 있습니다. 확실히 좀 자극적이긴 하네요. 그나저나 조선일보 일본어판이 있잖아요. 예. 이거를 조선일보가 기사를 하나 쓰고 그것을 일본어로 그냥 번역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특정하게 일본 뉴스 소비자를 겨냥해서 따로 이렇게 뉴스를 또 만듭니까? 일단 어떻습니까?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조선일보 있군요. 계열사인데요. 네네. 주식회사 조선일보 일본어판이 있고요. 2005년 1월 20일에 설립이 됐고 네. 매출은 10억 원 정도. 그리고 조선일보 아마 같이 본사 쪽에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돼. 종로구 쪽에 있다라고 나오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조선일보가 생산하는 컨텐츠를 네. 뭐 일본에도 수출을 하고 네네. 영어로도 수출을 하고 하는데 이제 그 일본에 전문적으로 이제 포털이죠. 야후가 네네. 일본은 굉장히 강세거든요. 그래서 야후 쪽에 넣으면서 전재료를 받아서 이게 회사를 운영하는데 아마 번역은 아마 전문 또 번역 회사 같은 데 맡기는 경우가 그것도 많아요. 따로 내부 있고. 인력보다는 네. 프리랜서나 이런 회사한테 맡겨서 하는데 제목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본사에서 왜냐면은 좀 세게 개입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제목이 중요하죠. 일단 기사는. 그렇죠. 네. 저희가 지난 화요일 방송 오프닝과 대담 코너에서 이 중앙일보 전현기 칼럼니스트의 칼럼을 비판하면서 칼럼의 원제목이 나중에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도 내용을 보면은 중앙일보가 바꾼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누군가가 조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참고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요. 다시 돌아와서 김준일 대표님, 그 청와대 비판에 대해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입장이 좀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뭐 착오가 있었다, 실수였다. 그래서 실수였다. 예, 반복되지 않게 조치하겠다라는 식으로 좀 이렇게 나왔고요. 중앙일보는 좀 세게 나왔어요. 사설을 썼습니다. 사설. 사설 제목이 언론이 정부 비판하면 매국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그래서 네. 예, 그러니까 중앙일보의 입장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크게 안 바꿨다 제목. 네. 다만 일본 독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약간 더 거의 같은 맥락인데 네. 약간만 더 한 건데 이거를 마치 우리를 친일 언론으로 몰아가느냐. 지금 이건 정부가 뭐 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비판하면은 다 이런 매국 친일 언론으로 모는 게 이게 청와대가 잘하는 짓이냐 이런 네. 취지로 이제 세게 좀 사설도 쓰고 기사도 쓰고 심지어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억울하다, 지나치다 이런 반응인데 김한 기자는 이 두 언론사의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제로 그 조선일보 기사 같은 경우에 뭐 댓글까지 지금 1어로 다 네네. 번역이 되어 있었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 기사는 지금 현재는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아, 제가 어제 그렇습니까? 일본에 있는 교수님이랑 그 통화를 하면서 들으니까 네, 이제 안 네. 보인다고 하는데 네. 근데 그 일본에 있는 사람들도 그 댓글이 한국 기사에 달린 댓글을 그대로 번역해 놓은 건지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까? 언론학을 전공하는 전문가들도 사실 몰랐을 정도면 일반 이제 그 포털에서 보는 사람들 이게 한국 사람이 단 댓글인지 뭐 일본 사람이 단 댓글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아마 네. 봤을 텐데 그럼 보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뭐 조선일보에 달린 댓글들 좀 읽어보시면 네. 가능성이 나오는데 네네. 뭐 그런 부분들에서 조선일보가 실수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의도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건 분명하고요. 중앙일보의 입장 같은 경우는 좀 뭐 언론적으로 맞는 얘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도 미국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 비판하면 네. 인용 보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언론도 트럼프를 비판한다 심지어 이런 이제 논리 구조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 측면에서 보면 뭐 한국 언론이 문재인 정부를 입장에 따라서 비판할 수 있고 그거가 이제 그 다른 언어로 번역되는 네네. 매체에 충분히 나갈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중앙일보의 어떤 반론, 네. 이 단건에 대한 반론의 입장은 뭐 충분히 반론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청와대와 이 보수 언론이 붙어 있는 건 이 단건의 문제라기보다는 문재인 정부를 프레이밍화해서 네네. 그 그러니까 일본 정책 관련해서 특정한 프레이밍화해서 그 기사를 릴리스하고 있다. 이게 지금 이제 청와대가 보수 언론을 바라보는 입장인 거고 네. 보수 언론은 그 부분에서 그 혐의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입장이고 이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준일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반론 내지 뭐 해명, 변명?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된 좀 배경을 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를 저는 뭐 매국이냐 아니냐의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네. 언론의 지금 상업성이 어디까지 가고 용인되어야 되느냐의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상업성의 무슨 측면. 얘기냐면은 네네. 한국의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권위지, 미국이나 뭐 유럽 영미권에는 이제 권위지와 대중지가 확연하게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네. 타블로이드 더선 뭐 이런데 영국에서는 완전 선정적인 기사를 쓰지만은 가디언이나 뉴욕 타임스 뭐 워싱턴 포스트 이런 데는 정말 품격을 지키거든요. 네네.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자칭 1등 신문이라는 조선일보가 엄청나게 많은 그 어뷰징 기사와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클릭수 최대화를 목표로 하는데요, 여기는. 네. 그래서 네네. 예시를 하나 드리면은 네. 뭐 이를테면 조선일보 홈페이지 가서 뭐 조선일보 클릭수를 늘려주고 싶지 않지만 한번 노브라 이렇게 네.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네네. 그러면은 노브라? 화사라는 뭐 마마무의 멤버의 노브라 기사가 하루 동안 30개가 나옵니다. 조선일보 이름으로. 그렇게 많이 써요? 종합 뭐뭐 해서 종합도 써요 심지어. 뭐 노브라 기사를 종합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오. 스포츠 조선도 쓰고 뭐 네. 자기 뭐 해서 노브라가 건강에도 좋아 화사 점점 뭐 이런 식으로 온갖 어뷰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일본어 이 판에 이거는 뭐냐면은 네. 일본어 판이 가장 자극적으로 일본어 그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네네. 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조선일보는 원래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하고 척을 지고 있는데 거기서 더 무슨 매국인이 아니니 그런 관점 자체가 없어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건데 더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네. 자극적인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일본의 미디어 시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네. 일본은 기본적으로 다 구독 문화입니다. 네. 구독 문화라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신문들 아사히 마이니치 이런 데 다 구독해요. 네. 그래서 일반인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야후가 일본은 우리나라의 네이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네. 야후에 누가 기사를 공급하느냐? 상케이가 공급해요. 대표적인 게. 그렇습니까? 구구 언론 상케이가 하고요. 그래서 독자들이 폭이 넓긴 한데 굉장히 20대에 돈 없는 구구 성향의 그 선수들이 많이 봐요. 일본 20대. 20대나 30대 그러니까 젊은 구구 성향의
그 독자들도 상당히 이제 많이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프리로 볼 수 있으니까 또. 예, 공짜로 보니까 돈이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들의 입맛에 맞는 그들의 클릭을 유도할 수 있는 거를 조선일보가 제목을 딱 바꿔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했다. 그래서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못하는 게 없다. 라고 자극적인 이런 제목으로.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청와대 이런 행동, 이런 발언들이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거는 언론 자유 침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칙적인 측면에서 보면 언론의 자율성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경제가 어렵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힘 모아서 국익을 위해서 언론까지 다 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자 이런 방식의 접근은 이제 전체주의적인 방식의 접근이 맞는데 네. 근데 이 문제를 지금 그렇게 볼 것이냐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김준일 대표가 얘기하신 것처럼 네. 조선일보나 중앙일보가 외국에다 이렇게 이제 기사를 번역을 하거나 이런 왜곡을 해서 내보내는 이유는 대부분 선정적인 방식으로 기사를 그렇죠. 더 많이 소비되게 하기 위한 이제 접근인데 네. 그래서 한국 언론임에도 불구하고 더 일본인들의 입맛에 맞도록 이걸 이제 각색을 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언론의 원칙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이 호응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언론의 원칙을 앞뒤가. 누가 먼저 어기기 시작했는가를 지금 그러면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언론에 대해서 이런 훈수를 두는데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정도의 문제는 있죠. 네. 근데 지금 상황이 정치가 충분히 이 부분에서 자기 입장을 대변해야 할 때인가, 한일 관계 문제에 지금 어려운 국면이 네. 아니면 이것까지 뭐 청와대에서 직접 대변인이 비판을 하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달리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들이 뭐 언론의 자유, 언론의 기본적인 대전제, 원칙 이런 거를 놓고 이거를 방어하기엔 너무 궁색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언론 자유도만 보면은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더 앞서 있는 자유도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데 문자를 많이 주고 계신데요. 0349번님, 옆집이 가만히 있는 자기 집을 공격하는데 옆집 편을 드는 가족이 있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고요. 반면에 4983번님, 그래도 청와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언론 탄압 아닌가요? 반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참 같은 사안을 보고도 이런 문제는 판단을 극단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관점, 철학에 따라서. 그나저나 지금 일본은 이제 무역 규제, 뭐 경제 침략이라는 표현을 지금 민주당에서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과 한국을 넘나들면서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잖아요. 이재용 부회장 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뭐 기본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한쪽에서 극단적으로 뭐 어떤 퍼포먼스만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아마 실무 라인의 협상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넘어가서 뭔가를 결정하거나 혹은 계약서를 뭐 그냥 편한 용어로 메이드할 수 있는 네네. 단계까지 어떤 협상들은 진행이 됐을 텐데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만 놓고 보면 잘 안 되긴 했는데 근데 이제 그 과정 자체가 뭐 아예 없었을 거다 이렇게 보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네. SK도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일본이랑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니까 네. 근데 다만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네네. 재판을 앞두고 있고 그렇죠. 삼바와 둘러싸서 직접적인 책임으로 지금 화살이 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네. 역시 저는 여기서 오히려 조선이나 중앙이 일본어판 제목을 바꾼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네네. 이 이재용의 방위를 보도해주는 국내 언론의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네. 이재용 부회장은 그냥 삼성전자를 운영하고 있는 경영하고 있는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죠. 이 이재용 부회장의 방위를 두고 무슨 뭐 이순신이 나라를 구하는 것에 대한 비유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일부 정치권에서도 정부는 무능하지만 삼성은 유능하다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네. 전혀 그렇게 볼 건 아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자기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네.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국내 언론이 그렇게 안 보고 있죠. 네, 좀 민망하죠. 네. 이 보도 양이나 어떤 내용 보면은 일부 보도가 조금 민망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물량을 추가로 확보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그 처음 보도와 그 이후 보도가 좀 달라서 그러니까 그 일각에서 추측하기로는 이재용 부회장이 정말 나라 구하듯이 가서 네. 굉장히 어렵게 일본에 예정된 시간보다 더 오래 머물면서 일을 해결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추측 내지 전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도 내용 보면 약간 톤이 다른 것 같아서요. 헷갈려서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그 통신사 보도 이재용 부회장이 뭐
확보했다 이렇게 한 보도가 거의 뭐 나라를 구하고 돌아오는 개선장군의 그런 어떤 톤이었습니까? 네. 네. 근데 그게 후에 삼성이 정정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네네, 있고 그랬죠. 그러니까 삼성 이거는 분명히 있겠죠. 삼성이 총력적으로 지금 어쨌든 움직이고 있는 것은 맞는 거고 그 총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이종 부회장이 지휘해야 되는 것도 사실 맞는 거예요. 그 네. 역할이 그거니까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두고 마치 대단한 지금 스토리를 막 써주는 언론들이 네. 보수지와 경제지를 중심으로 해서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 오히려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김준 대표는 어떻게 보였어요? 이 언론 예, 보도. 지금 뭐 김한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은 네. 재판이 이제 8월 정도, 네네. 8월에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네.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선처를 바라는 선처를 유도하는 지금 액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포지셔닝이 이게 외부의 적과 싸우면은 내부는 단결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생기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면은 재벌 개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일종의 면죄부를 줘야 된다라는 여론들이 있어요. 지금 일본하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끼리 해야 되는 다툴 때냐. 네. 실질적으로 이제 모든 역량이 한 곳에 집중될 수는 없으니까 분산될 수밖에 없고 분명히 이제 삼성에 대한 여론 이런 것들이 그 뭐 이제 이재용에 대한 우호적 이재용 부회장에는 우호적인 여론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몇몇 기사들을 보면은 네. 와 이미 세게 들어갔구나 이 언론 플레이가. 그 판단하시니까 네. 지금 뉴스를 검색을 네. 마구 하고 계세요. 재판은커녕 수사 끝나기도 전 수사 당국은 유죄 예단. 한국이 일본과 같이 삼성 주기에 공조하는 황당한 모양새 막 네. 이런 것들이 소제목으로 막 지금 언론에 나올 정도로 네. 이미 좀 세게 언론 플레이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게 삼바 관련된 이제 보도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과의 직접 연관성 책임 이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삼성이 네. 어떤 보도 자료를 많이 내고 있냐면 이재용 부회장이 뭔가 위기 대응을 하고 있는 것에 자기를 적극적으로 네. 이렇게 어필하면서. 어필하는 모습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사진이라든지 그게 네. 뭐 삼성 내부 게시판에 위기 주말인데도 사장단을 다 모아서 위기 대응 회의를 하는 거에 막 이렇게 긴박하게 들어가는 사진 같은 게 이제 네, 네. 누가 봐도 되게 잘 찍었는데 우연히 얻어 걸린 사진은 아니죠. 네. 우연히 유출된 것처럼 네.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지금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이미지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일본과의 이런 경제적 갈등 이런 부분에서 이거를 전면에서 해결하는 삼성의 리더십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기사들을 몇 개만 찾아 읽어보시면 네. 그런 구도로 지금 짜여져 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 아주 좀 계산된 행보인 것은 분명하죠. 네. 예전에 그 재판부에서 이 나라 경제를 위해서 예전에는 회장님들 다 풀어줬잖아요. 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좀 다른 버전으로 지금 보도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의혹 수사 거의 이재용 부회장 곧 뭐 소환될 것이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한 기자는? 수사는 뭐 올라가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네. 온도차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한겨레가 거의 처음 보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네네. 그때 이미 이제 회계 사기다 이 사건의 본질은이라고 했는데 삼성 쪽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어요. 이게 왜 회계 사기냐라고 반발했었는데 지금은 지금도, 이제 네. 수사기관도 회계 사기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까지 왔으니까 거의 검찰에서. 수사는 거의 끝까지 온 거고요. 뭐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정 부회장이 워낙에 지금 이거를 뭐 방어하기 위한 것인지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서 네. 수사기관도 어쨌든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만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지금 이 수사 뭐 여러 차례 이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게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상관이 없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범죄를 통해서 누가 수혜를 입었느냐는 이제 너무나 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쨌든 좀 선택만 남은 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국정농단과 이게 또 서로 이제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좀 복잡한 양상인데 2837번님 듣다 보니 일본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도 어떻게든 대응해 보려고 하는 건 응원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 불매 운동 기자님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이런 문자 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불매 일단 운동. 이재용 보도? 부회장 저 응원합니다. 응원은 하는데 뭐 네. 벌 받을 건 받고 응원은 응원인 건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불매운동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한일 관계가 지금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네. 양쪽이 어차피 지금 타협하기 힘든 상황이라서 음. 오히려 한국이 저는 처음에 사실 불매운동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개인적인 입장은 그랬습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차라리 사태를 빨리 키워서 네. 세게 강대 강으로 충돌하는 게 낫겠다. 그래야지 이게 협상론도 양쪽에서 불거지고 네. 아마 미국도 중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서 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불매운동을 지금 빨리 해서 좀 한국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에 사드 보복할 때 한국에 네네. 관광객들 안 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경제적 효과보다도 어떤 그림, 이게 썰렁한 명동거리, 네네. 중국인도 없는 거리 이게 네네. 그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언론 보도. 그러니까 일본도 마찬가지. 오사카에 한국인이 한 명도 없다. 막 이런 식의 나오면은 일본 내부에서는 이 사실을 잘 몰라요. 지금 한국하고의 갈등이라는 게 그다시 관심사가 아니에요. 대중들의. 네네. 근데 이게 이제 보도가 되면은 협상론이나 이렇게 계속 가도 되겠냐라는 네. 것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힘을 집중하는 여행 쪽으로 저는 집중을 해서 불매운동을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전으로 가지 말고 세게 부딪혀서 빨리 조기에 그냥 끝내는 수준 가는 게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방법론적으로 이제 그게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강대강으로 김한 부딪히는 게. 기자는 어때요? 불매운동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뭐 찬성이십니까? 뭐 저 반대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은 없는데요. 네, 없어요? 일단 그 선거가 끝나봐야 아베 선거가 끝나봐야 그 다음에 일본 스텝이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는 뭐 언론이 불매운동을 뭐 지지하냐 반대하냐는 아닌 것 같아요. 국민들이 선택을 해서 하고 그건 있는 자발적인 건데 거니까. 언론은 그거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이런 입장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상황은 관리할 수 우리가 뭐 일본하고 영원히 척을 지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선거가 끝나고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네. 좀 정부가 능동적인 대응을 하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성 얘기 뭐 계속 하고 있는데 한겨레가 요즘 이 삼성전자 아시아 공장 노동권 실태에 대해서 네. 보도를 이제 기획 취재를 했었잖아요. 네. 삼성이 입장문을 냈어요. 네. 어떻게 입장이 나왔습니까? 보도한 지 한 3주 만에 입장이 나왔는데요. 네. 일단 세 가지를 인정을 했습니다. 세 가지 인정. 네, 인정한 세 가지는 초과 근로가 만연해 있었다라는 점을 인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부 해외 법인에서 임직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했던 점이 있었다라는 네. 점도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사실 굉장히 핵심적이에요. 삼성이 글로벌 경영을 계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많은 국제 경영 전문가들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글로벌에서 경영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네. 그건 너무나 그러니까 명확한 기초적인 글로벌 스탠다드거든요. 근데 네, 이제 네. 그런 부분에서 삼성이 네. 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다라는 것은 좀 오히려 주목할 만한 변화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들고요. 네. 하지만 이제 여전히 본질적인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한겨레 보도가 상식에서 벗어나 있다, 논리적으로 편향돼 있다. 보도가 네, 시민단체 협력을 받아서 신뢰성이나 대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들이 있는데 네. 뭐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근데 네.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신문을 통해서 이미 네. 한번 반박을 다시 했고요. 한겨레 네. 신문에서 삼성 글로벌 삼성 지속 불가능 보고서를 검색하시면 네. 저희가 했던 긴 반박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혹시 해당 보도 좀 보셨습니까? 예, 뭐 김한 기자를 제가 개인적으로 친하기도 해서 네, 봤는데요. 일단은 한 번도 한국에서 없었던 시도잖아요. 해외에 나가서 그렇죠. 삼성의 문제를 그래서 네. 굉장히 하고 이게 지금 파장이 프랑스에서도 지금 법원에서 이거를 증거로 채택을 해서 그래서 맞아요. 네. 네, 큰 문제가 되고 있어서 네. 좀 잘 일단은 삼성이 대응을 해서 좀 글로벌 스탠다드 좀 지켰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네. 뭐 국내 언론들은 거의 뭐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인용이나 후속 보도들이 없었는데 해외에서는 굉장히 큰 반향이 그렇죠. 오히려. 불러일으키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프랑스 삼성 입장에서는 프랑스 법원에 예비 기소당한 상황이 굉장히 지금 아픈 네,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게 프랑스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생산 기지에서 노동권 침해가 있다라는 걸 프랑스에서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삼성 입장에서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 많이 아프죠. 없으면 앞으로 좀 알겠습니다. 어렵다 이걸 좀 네. 알아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주아님이 여러분 언론의 역할이 뭔지 잘 모르겠으면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참고하세요. 너무 감사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햇단님, 김준일 대표 반갑다는 이야기 많이 올려주시네요. 앞으로 아유, 저희 프로그램 감사합니다. 네, 자주 나와주시죠. 지금까지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